우리는 정치를 별로 안 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빨간색도 아니고 예, 예. 파란색도 아니고 분홍색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학개론 이종호 TV를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학개론 강연의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곤 권유공법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21년 상반기 이후에 이제 하반기죠. 6월 달부터 이제 벌써 하반기군요. 예, 그죠. 시간 빨라요, 진짜. 2021년 다 간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폭탄이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런 폭탄 마음에 안 듭니다. 양도세 중과 뭐 아니면 뭐 보유세도 많이 인상이 됐고, 그렇죠. 이제 정부에서 처음에 취지는 아마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많이 물리면 이제 6월 이전에 매물이 많이 나올지 않겠나. 안 나왔습니다. 근데 또 매물이 없는 이유. 일단 뭐 지금 추세를 한번, 작년 710 대책 이후에 추세를 갖다가 아파트 가격 그쵸. 변동이 얼마나 됐나요? 전국적으로 지금 뭐 710 대책 이후로 14.16%. 14.16%. 여러분, 이 1%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죠. 네.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14.16이면 이건 완전히 뭐 지각 변동입니다. 수도권은 17.7%. 다 게다가 서울은 15.7%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경기도가 무지 많이 오른 거예요. 많이 올라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그러면 더 높겠지 그거보다. 한 8, 9% 정도? 그치, 20%가 되는 20% 거죠. 가까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쪽으로 이번에 1분기 보면은 이제 의왕시 탑이잖아요. 그렇죠. 38%. 근데 그렇죠. 보통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가지 시세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KB 시세. 그쵸. KB 시세 기준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한국 감정원. 옛날에 감정원이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원. 두 가지 시세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민간에서 주담대라든지 대출 받을 때는 KB 시세 많이 활용하고요. 맞아.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이제 집값 상승률, 뭐 하락률 이런 거 따질 때는 이제 부동산원 시세 많이 가져오는데, 부동산원 시세가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건 대부분 부동산원 시세인데, 정부 정책관만 할 때 그걸 하는 거니까. 예, 약간 낮습니다, 이게. 변동률을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 괴리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우리 1년 만에 한 2배 오른 것 같은데? 아니면 뭐, 3배. 진짜 어떤 지역은 3배 오른 것 같은데? 근데 왜, 그 시세는 뭐, 10 몇 프로밖에 안 올랐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지표수 상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예, 예. 가감 여부 따지면 알아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어쨌든, 가격이 자꾸,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 매물을 유도했었는데, 가격은 자꾸 오르고, 지금 최근에 지역별 매물이 늘어나고 있나요, 그러면? 매물이 엄청 줄고 있어요. 줄고 지금 있어요. 뭐 서울도 마이너스 6.1%, 가장 많이 준 데가 광주랍니다. 전라도 광주. 마이너스 13%. 광주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나 봐요. 지방광역시가 지금 710 대책 이후에 아파트 변동값이 13.01% 올랐거든요. 예. 그거랑 좀 맞춰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또 은차가 일치하네, 그죠?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아마 다주택자들한테 세금 폭탄, 뭐 폭탄이라는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중과세를 하면 매물이 나와야 된다. 뭐 경제학적으로 맞을 수가 그렇죠. 예, 맞을 수가 있고 우리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럼 이렇게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중과세 하는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를 갖다 우리가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이런 정책이 계속 갈 거라고 안 믿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안 믿는 거니까 바뀌겠지. 가지고 있다 보면 풀리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렇죠.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책이 뭐 최근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뭐 25번, 6번 정말 너무 많았어요. 진짜. 이렇게 고생하셨죠. 이게 대책이에요? 난 공법 때문에 중전했어야지 그냥. 정리하느라 날이 셉니다. 오죽하면 우리 공법 강의 들으시는 분들 필수품이 이제 화이트. 화이트 포스트. 지우다 버리다 보죠. 테이프 붙이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학습 효과를 통해서 그쵸.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올라갈 거라 보는 거고, 네. 지금 이런 정책 하에서 이게 유지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계속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무슨 뭐 팔자 들어가는 해, 무슨 뭐 78년, 뭐 석유파동 88년, 무슨 올림픽 뭐 2008년 뭐 IMF 뭐 맞아요. 아니다. IMF 맞나? IMF는 97년. 미안합니다. 예. 맞아. 그런 식으로 팔자 들어가는 부분. 예. 그래서 계속 그렇죠. 예. 편지. 가만있어 봐. 예. 2008이 뭐였지?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 아, 맞아. 그거였던 거. 미국 금융위기죠. 다시 하자. 아, 그래. 다시. 2008 이런 식으로 예, 맞아요. 계속 큰일들이 있었어요. 뭐 올림픽도 하고 무슨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있고 뭐 IMF도 있었고. IMF도 있고 뭐 그러면서 계속 부동산이 급등됐고 그럴 때마다 무슨 냄비처럼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 이런 식으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차갑지만 조만간 뜨거워질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안 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또 세금 낼 바에는, 양도세나 보유세 그렇죠. 낼 바에는 증여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이따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무슨 뭐 최대 지금 6월 1일부터는 뭐 75%까지 한다고 하는데, 3주택자 이럴 때. 네, 맞아요. 그럼 중요하고 말지, 나 같아도. 뭐 하려고 팝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물을 내놓으라고 내는 그렇죠. 정책인데, 오히려 매물을 더 줄여버려요. 그렇죠. 예. 갈아버리는 거죠. 예. 뭐 증여 비율이 뭐 엄청 높아졌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시험에, 부동산 학교 시험에도 나오는 상당히 유명한 단어, 용어가 있는데, 주택공급 동결효과라고 해서, 양도세 중과세 되면, 이제 주택 공급이 오히려 감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작용이 동결되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부작용이 아마도 이게, 그렇죠. 사실은 그건 상당히 유명한 이론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책 당국자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금을 통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다.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거라는 불가능해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근거한 자신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봐도. 또 너무 또 이렇게 정책을 아니 뭐 이렇게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인 어떤 보도되어지는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설명드리고 절대 우리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죠? 일단 증여 물량이 늘고 아마 그렇죠. 매물 증여가 되면 이제 당연히 매물을 줄 거니까. 증여 물량도 보니까 1월 달에 1026건이었던 게 4월 달에 1528건이래요. 1.5배가 증가했어요. 1.5배가 증가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은 뭐 저는 돈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해는 가요. 이런 이유 자체가 그죠? 예. 그러니까 세금을 낼 바엔 차라리 증여세를 내겠다. 증여세를 내겠다. 양도세를. 너무 높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갈 건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올라갈 거는 이게 이제 상속이 아닌 사전 증여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뭐 해방 이후 뭐 지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계속 올라갔지. 우상향이죠. 예. 저번 영상에서도 과거 뭐하고 우리가 가격 급등 올라간 거 비교해드렸지만 뭐 50배가 아파트가 올라갔는데요. 그렇죠. 서울은 75배. 예. 그러니까요. 서울 75배인데. 예. 그리고 세 번째 얘기가 아마 요게 좀 더 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서울시장이. 그죠. 네.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 쪽이었었어요. 네, 재생 그렇죠. 쪽이라 재생. 뭐가 새롭게 이제 뭐 뉴타운이나 뭐 아파트 이런 거가 너무 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요하고 타이어드하니까 뭔가 좀 기존 거 재생하자 이런 거에 대한 패턴으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뭐 높지 않으면 재개발 못 하겠잖아요. 네. 요번에 그것도 폐지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님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용적률 완화해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 뭐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해서 그렇죠. 용적률 중상향해서 이제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단지 위주는 벌써 난리거든요.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난리. 노원도 난리고 요즘에. 그리고 또 뭐 이제 내년 2022년도에는 큰 선거가 또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선 센 내용을 앞으로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아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빠꿈인데. 맞아요. 다 아는 건 없어도 우리가 나이 먹은 연륜이라는 게 있거든. 빠꿈이 이거 방송용 맞습니까? 취소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책 변화 아니면 또 이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거다. 그렇죠. 아마 이제 선거를 통해서 막 예를 들면 이렇게 다른 정당이 들어서고 이러면 또 정책은 바뀌거나 그렇죠. 완화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건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이제 어쨌건 전 시장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다시 뉴타운 쪽으로 가는 이런 행보 가고 있거든요. 요즘에 뭐 역세권 위주의 공유 개발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 만들어가지고 초고밀로 간다든가 예. 공장 같은 거 중공업체 일대에다가 그래요, 초고밀로 맞아요. 진다든가 예. 여러 가지 이제 수도권 일대에 뭐 8만 호 이상을 갖다가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편입을 해가지고 공급하겠다는 게 24번째 5번째 정부 대책이었거든요. 기존의 막 수요 업체책에서 이제는 공급 증가책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24번째, 25번째 대책이 처음에 맞아요. 부임했을 때 그때 됐었어야 돼요.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정신 놓고 패닉바잉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공급을 처음부터 늘렸다면 물론 그렇죠. 이제 공급을 풀어주면 초반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거예요. 예. 근데 어차피 올랐잖아요. 결론만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다가 뒤에 이제 실컷 오를 대로 다 오르고
이게 이제 얼마든지 재화를 늘릴 수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한정된 재화를 쓸 수밖에 없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한 건 분명히 맞아요. 정책이 약간 이렇게 융통성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 수요 쪽만 맞아. 수요 억제책 그러니까 공급은 안 나오고. 결국엔 또 뭐 무주택자들은 LTV 늘려준다든지 또 수요 확대 그 정책도 이제 일관성이 없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그 믿고선 청약한다고 버티고 있다가 정권 끝나갔는데 지금도 집값이 앉아서 3배가 오른 맞습니다. 것을 목도해야 되는 이런 서민들이 지금 마지막 속이 터지는 거죠. 맞습니다. 눈물로 나라를 보낸다는 글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중과세함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없는 이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쵸.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 가격이 오를 거다. 학습효과. 어차피 학습효과에서 계속 올라왔으니까. 정책이 나와도 앞으로 가격은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매도 대신에 증여로 가는 거죠. 증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 번째는 아마 정책 변화가 될 거다. 지금은 그렇죠. 양도세를 많이 물리고 가겠지만 어쨌든 이제 표를 얻으려면 이런 그렇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풀어줄 수밖에 없을 풀어줄 거다. 수밖에 없을 라고 거다. 하는 어떤 일본의 기대감과 같은 부분이겠지만 예. 어쨌든 서울시장 교체되시고 예. 내년 대선과 그리고 지방선거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로 인한 부분 때문에 계속 매물이 없지 않을까. 또 왜 선거철에는 또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이제 뭐 이거 해줄게요. 예, 저거 해줄게요. 예. 아, 그것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반이 있어서 GTX-C라든가 ABC-D라든가 그렇죠. 생기면서 맞아요. 되려 이것 때문에 이슈가 생기니까 집을 더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요즘에 GTX 라인 따라서 집값이 올라간단 말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예, 편해지는데. 예, 한번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자. 그렇죠. 그리고 안 되면 정리하겠다. 만약에 우리 집에서 전철 타고 강남 15분이면 간다. 그럼 강남에 뭐 하려고 삽니까? 팔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중과세를 해도 양도만 안 하면 안 그렇죠. 내도- 아무 상관없는 안 거잖아요. 내도 되는 세금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빚져서 어쩔 수 없는 분을 빼고는 현재 벌어서 커버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면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다주택자가 뭐 이렇게 일반 서민들인 경우는 없으니까 좀 더 이렇게 버텨볼 여력들이 남들 일반적인 그렇죠. 사람들에 비해서는 더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뭐 강남상 같은 경우는 좀 힘들긴 하죠. 워낙에 세다 보니까 보유세가 세고, 그렇죠. 종부세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우리 집처럼 싼 집은 1% 얼마 안 되지만 몇십억 받는 집들은 무슨 맞아요. 1% 뭐 얼마입니까 그게. 다소 가격 감편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시작을 우리는 정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빨간색도 아니고 예. 파란색도 아니고 예. 분홍색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제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잠기는 이유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전문가를 모셔놔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아무튼 뭐 속신하게 좀 풀어봤던 것 같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행복하세요. 안녕.